아, 근막경선 해부학은 아직, 네, 어렵습니다. 저도 근막경선 해부학은 사실 긴장통합체라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뭐 근막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긴 합니다. 내용이 되게 좋긴 한데, 이거는 인체에 대해서 기초를 어느 정도 다진 상태에서 보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골격의 형태와 뭐 이름,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그 형태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나서 이제 근육에 대해서 알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기본을 다시 한번 익혀보신 다음에 또 다시 기초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근막을 이해해보고 근막을 이해한 다음에 다시 근육을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기본으로 갔다가 기본에서 다시 또 돌아와서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죠?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뒤에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좋은 내용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책 중에 설명이 가장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쉽게. 그나마. 근데 약간 그 핸들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물리치료나 이런 쪽, 의학 쪽 관련돼서 운동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쪽에 설명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면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은 정말 해부학 교육을 그냥 안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렇죠. 저는 일부 책들은 한글로 써져 있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게 써 있죠. 왜냐면 이제는 슬슬 운동적인 해부학에 대해서도 많이 책들이 나와 있는데 전문 용어들을 너무 많이 써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운동을 가르쳐주는 대상은 대부분 일반인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해부학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러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까. 그런데 정작 지도자들이 배우는 거는 죄다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라도 배우면 다행이죠. 네, 전문 용어라도 배우면 다행입니다. 네, 일단은 배우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것조차도 안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협회 측에서 제공하는 교육 중에 해부학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해부학 들어본 적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뭐 막상 그들 얘기하는 운동적인 해부학, 뭐 저는 요가를 했으니까 요가 해부학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걸 해부학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은 이야기도 좀 있어요. 네, 왜 어려운 이야기로 이야기를 할까요? 굳이 본인도 말하기 힘들 텐데, 본인도 그 전문 용어도 다 외우기 힘들 텐데, 그 전문 용어를 그분들은 다 이해하고 있을까요? 긴장통합체란 말을 할 때 긴장통합체를 다 이해하고 얘기할까요? 저도 긴장통합체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긴 했지만 과연 내가 이거를 정말 제대로 설명하고 있을까라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근데 긴장통합체라는 말 말고는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긴장통합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압력, 압력의 흐름, 압력의 쌓임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되고 그게 너무 익숙한 거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 말 자체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사랑이 뭐예요? 라고 막상 이야기를 하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지? 하고 멘붕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잘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랑은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랑. 네, 그렇죠. 사랑은 러브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인체를 공부하고 어찌됐든 운동을 알려준다는 것도 인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꼭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얼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생각했어요. 날개뼈는 왜 날개뼈라고 불려졌을까? 날개뼈는 왜 날개뼈라고 불려졌을까요? 실질적으로 골격을 이해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우리 몸에 날개가 돋아난다면 절대 날개뼈에 돋아나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적인 골격의 형태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왜 날개뼈를 날개뼈라고 부르지? 저는 제 나름대로 이래서 날개뼈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아까 다 설명을 했죠? 뭐 이런 것들을 인체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꼭 이해하고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전문 용어가 아니라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네. 저는 항상 절실했거든요. 왜 저렇게 되지? 질문을 했을 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저는 엉뚱한 생각을 좀 많이 한 케이스라 사람들이 봤을 때 물어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어본다고 해서 답을 얻을 수도 없었고,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답도 아니었고, 어쨌든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이건 이래서 이래요, 저건 저래서 저래요 보다는 이런 흐름을 생각해야 되고 이러한 방향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 댓글에 보면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 라는 댓글도 간혹 있어요. 뭐 문제라기보다 변화되는 과정일 수 있겠죠. 과거에는 운동이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봤으니까요. 뭐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서커스 같은 묘기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봤는데, 현대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지킴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요. 추천해드릴 영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을 안 봐요. 약간 영상을 볼 때마다 멘붕이 너무 많이 왔었어가지고 괜히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공부한 게 있고 한데 그거를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저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를 뿐인 거죠. 다른 과정을 거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딱히 추천드릴 영상은 없네요.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질타, 피눈물이 납니다. 또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대학 강연에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려고 손을 들었을 때 모두가 그 사람을 무슨 외계인 취급하듯이 쳐다보는 약간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질문을 왜 하지? 예, 그렇죠. 뭐 학생들도 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도 일부 분들은 시간 다 돼가는데 왜 질문을 하고 그래? 약간 이럴 수도 있고, 설명하는 게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시간을 채우려 한다면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한 말만 쭈루루 읊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받기 어렵겠죠. 근데 뭐 꼭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지극히 일부분적인 분들이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운동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려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언제나 연습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